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요즘 가장 핫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이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변화가 저희 각 가정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미래를 살아가고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한번 자부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중 저희가 다루는 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잉크루트 서명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명 상무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잉크루트 상무님으로 계시고 그 명지대 겸임교수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그리고 현재 잉크루트의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모님이십니다. 대모님이십니다. 늙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대모님이십니다. 제일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10년 넘게 교육 분야에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독서와 여행의 최중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알아야 돼야 되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거 어차피 내가 죽으면 시작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미래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정치, 경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상무님. 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네. 왜 4차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이제 대표되어서 전통적인 마부가 사라지고 기관사가 직업적으로는 등장했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렇죠. 4차 그러니까 네. 산업혁명 그 네, 정의네요. 네네네. 이거부터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가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공장 근로자, 블루칼라의 시대가 열리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공장 근로자의 이제 종말을 이제 이끌어간 그런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이게 직업 전문가로서 보면 이 직업의 변화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생명과학 같은 것들이 융복합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직업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3차 산업혁명이 공장 근로자들 즉 블루칼라라 그러잖아요. 이들의 그 직업 비중을 좀 많이 떨어뜨렸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4차 산업혁명은 화이트 칼라와 전문가를 고용 시장에서 밀어내는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거네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되겠죠. 네. 어떻게 그러면 다 몰아내고 이제 네.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몰아내고 네. 어떤 뭐 대량 생산으로 몰아내고 이런 건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가요? 대체하고 또 보충해내죠. 과거에 1차, 2차, 3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부가 사라진 자리에 예를 들면 증기기관사가 들어온 것처럼 새로운 그런 또 이제 변화에 인간들이 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이제 변화인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 어쨌든 산업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뭐랄까 이게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경계가 없다. 네, 경계가 많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진행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아, 예, 예측이 쉽지 않다. 예측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상무님께서는 아주 거시적이고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저는 좀 약간 좀 축소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냉장고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지금은 음식을 저장을 하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냉장고에 센서가 달리고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그 본연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우리 집 주인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다. 이런 데이터들을 냉장고가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냉장고가 생각도 하고 자동으로 음식을 주문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냉장고로부터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센서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전국에 5천만 대의 냉장고가 다 데이터를 쏟아내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이란 어떤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저처럼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학문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 보려면 냉장고를 떠올리시고 냉장고가 사물 인터넷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 그런 스스로, 시대가 그렇죠. 기계가 스스로 생산하는 시대인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핀테크도 있고 다양한 사물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됐던 자동차가 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인간을 더 이해하게 돼서 이제 변화가 촉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화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큰 방향은 있는데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 전 계층. 네. 네. 빠져나갈 수 없나요? 네. 빠져나갈 수 있는 직업 뭐 좀 우리가 고민해야죠. 네. 그러니까 전 계층에 대해서 블루 칼라건 화이트 칼라건 뭐 전 계층으로 지금 미래의 변화는 예측되어 있고요. 예측 분명히 변화할 거라는 건 확정되어 있고, 근데 그 변화의 기본이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기본이다라고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4차 산업이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4차 산업이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저희가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후보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3차 이제 산업혁명이 어떤 섹터에 이제 제한된 변화였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전방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생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다 변하니까.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제 변화의 결과가 생산성의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직업, 채용, 뭐 직장 뭐 이런 일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조금 이렇게 좁혀서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산업계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거죠. 로봇을 고용해야 할 것인가, 인간을 고용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좀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렇죠. 계속 사모님 계속 이제 네거티브 쪽으로 계속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네. 거의 이제 인간의 고용보다는 네. 로봇의 고용 쪽으로 네네. 이제 많이 기업주들은 유혹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죠. 집행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 이제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미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센서와 그다음에 반도체, 다양한 칩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걸 소통해내는 인터넷 기반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에서 더 유리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큰 어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통해서 모두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 생산 문제도 좀 이제 거론될 전방위적이죠. 것이고. 네. 네. 잉여 생산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생산이 초과되는 거죠. 필요 수요에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혹은 덜 일해도 생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산이 이제 충분히 채워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이제 또 대응해 나갈 것인가. 네. 예전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해서 이거 너무 그랬나 근데 싶었는데 이제는 일하지 네네.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대신 인간을 고용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로봇 대신 인간을 했으면 어떻게 뭐 기업주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정반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로봇에게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네. 얘기가 그런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기술 변화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게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또 그러니까 뭐가 옳은가 무엇을 해야 되나 뭐가 우선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도 되게 시급한 문제인 것 인간은 같아요.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또 더 네. 아찔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IT나 기술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이게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고 인문학적인 접근, 그다음 철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게 돈을 따라가면 뭐 결정되기 쉽긴 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공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런 미래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닥쳤는데 이런 거죠. 이미 온 거죠. 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거죠 네, 지금. 왔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좋은 이제 직장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 맞죠 지금.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네. 안 느껴지죠? 이게 안 느껴져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미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산업이 성장을 해요. 2%든 3%든. 근데 그쵸. 일자리는 늘지 않아요. 아. 왜? 기계가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아. 대기업일수록 더 고용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거죠. 예. 지금 요인원 갖고도 충분한데. 충분한데 국가나 사회는 자꾸 맞아요. 뽑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실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 팩스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요즘 네. 그냥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효율성은 정말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만 바꿔도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용을 컴퓨터를 바꿔주는 거가 고용주한테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또 실상으로 이런 거 우버 많이 우버. 사용하시죠? 네, 예, 예. 우버도 온오프라인 어떤 그런 기술이 용합된 결과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갖다 대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겪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버에요 기사가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차만 갖다 줘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3차까지밖에 안 해서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제 이 기사라는 직업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근데- 얘기 많이 네네. 나오죠. 근데 뭐 기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사라질 거냐? 그렇지는 그건 않을 아닐 거예요. 거예요. 기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기사를 쓰겠지만 이게 제한적 이제 사용이 되겠죠. 네. 최근에 갑자기 변한 사례 중에 음.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늘 무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신문. 그렇죠. 네네네. 뭐 맞아요. 매트X 뭐 이런 아니요, 얘기하셔도 돼요. 네, 메트로 메트로, 얘기하시면 떳떳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포커스 뭐 이런 네. 것들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맞아요. 다 배치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 핸드폰만 모바일로 다들 그냥. 쳐다보고 있죠. 이 변화는 한순간에 갑자기 온 것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안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굉장히 이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우리가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섭네요. 이게 변화가 무서- 확대하지 이게 무서워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학부모님도 지금 왔답니다. 4차 산업혁명. 저희만 모르는 거 있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이게 너무 4차 산업이 왔다고 해서 겁먹거나 그렇죠. 근데 좀 겁을 떨리긴 해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아, 현상은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핵전쟁이 벌어져서 갑자기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진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제 저희 방송이 이제 주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보다 아이 인생이 훨씬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나같이 안 살았으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상무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 걱정이 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제 직업 세계는 그럼 어떻게 변할지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제가 네, 초기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새로운 이제 변화가 올 때마다 직업 시장은 새로운 직업이 들어오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거든요. 4차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작년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스위스에서 열렸던 WEF 세계 경제 포럼 저희가 줄여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포럼에서 특이하게도 이 일자리의 미래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핫한 보고서였죠. 네, 핫한 보고서였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미래. 네, 사실 이걸로부터 이런 논의가 촉발됐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이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약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직업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화이트 칼라 직군들. 네, 지금 지금까지 전문직이라고 얘기해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예, 유망하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대학 나와 가는 거 네.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네, 거. 이런 직업들이 향후에 5년 동안 작년부터 이제 5년이니까 이제 3년 네. 남았네 앞으로. 네. 공포스럽다니까. 네, 향후 7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와, 이게 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진짠가 정말 그럴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많았죠. 촉발이 됐죠. 네. 아, 그럼 710만 개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뭐 710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딸린 식구 뭐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면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인 것 같죠. 네. 또 그럼 그리고 네네. 가장 최근에 또 조사해 보면요, 미국의 마켓 위치가 인용한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포레스트 리서치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보면 향후 10년간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자동화로 1,500만 개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겨난다라고 또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현재 전체 그 노동 인력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비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는 것에 대한 그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건 우리 세대가 아니겠죠. 네, 지금 초등학교를 미래 세대.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문제는 학부모나 이제 우리가 다가올 이 1,500만 개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뭐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죠. 네. 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그걸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만 아니까. 음. 근데 미래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좋아. 오케이. 4차 산업 왔어. 네. 준비할게. 네. 뭐 학원도 없고 그렇죠. 학원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주변에 없고 강남에는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야, 무슨 학원이죠? 그러니까 전에 듣기만 했는데 뭐 코딩은 당연히 이렇게 이미 코딩. 확산돼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의도에는 증권맨들이 많은데 이 증권맨들이
최근에 취재를 해보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신입사원 교육용 학원도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증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학원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남의 취업을 학원은 했는데 네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학원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저도 이게 무슨 뭐 별로 와닿는 얘기가 아니어서 이게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학원 만능주의가 네. 있고 그래서 없는 학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있지 않을까요? 아유. 있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 지금 세계 석학들도 지금 변화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원계에는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가 듣기로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아까 1,500만 개는 이제 생성된 가능성이 있고 네. 있을 수 있고 근데 없어지는 게 700만 개 정도면 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남는 거잖아요. 한 네. 800만 개 정도 더. 두 조사의 이제 기준은 다른 거니까. 하여튼 그래도 그러니까 남는 새로 생겨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네, 양조사 모두. 다보스 네. 포럼에서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걸 한 200만 개 정도로 봐서 네. 그래서 이제 약 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근데 이 전망에 대해서도 근데 말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뭐 근거는 뭐냐. 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 연구 그룹이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신뢰할 것이냐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걸 신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화가 와서 그러니까 직업이 흐름은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방향으로 가지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네. 생기고 이것까지는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무님께서 이제 지난해에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주관한 네. 인공지능 시대 이제 직업의 변화와 청년의 일자리 이제 포럼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네. 그 대기업의 채용 감소라든지 일자리 대체 아까 이제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로봇 이야기 같은 이제 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보면 이제 앞으로 유망할 직업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유망한 인재나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라든지 시대는 어떤 인재를 좀 요구하게 될지.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예상들, 뭐 예측들 이런 것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이제 시대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유지되거나 이런 직업군이 뭐냐에 대해서는 되게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냐면 컴퓨터 관련 네. 뭐 수학 네. 관련, 네. 네. 건축 및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비즈니스 및 금융 판매,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컨대 지금 이제 기계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직군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이런 직군들이 앞으로 계속 서바이벌 하거나 더 새롭게 나오거나 혹은 기존 직업과 좀 이렇게 융합해서 또 다른 이제 확장된 직업으로 나오거나 이제 이런 직업군이 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텔레마케팅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직업, 그다음에 뭐 세무사, 관세사, 뭐 예를 들면 대출 상담, 뭐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 빨리 사라질 직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예상되죠? 다 대체되는 것이라는 그렇죠. 거죠. 로봇이라는. 빅데이터 써서 개별 커스터마이징된 뭐 이제 컴퓨터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미국의 큰 대형 로펌 중에 한 군데서 로스라는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했다. 먼저 이래가지고 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실제 그 로스의 생산성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직원이 100명이면 30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거죠. 혼자서 네, 하나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들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판례 조사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 변호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스 네가 하면 되는 거죠. 판례 분석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유리하다. 더 빠르고 더 방대한 자료를 다룰 것이며 더 정확할 수 있죠. 네. 의사들도 수술이나 외과적 집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직은 그렇죠. 더 유리하지만 진단의 영역에서는 많은 그 차트들을 보면서 이 암이 어떤 암이고 그다음에 암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낫다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 제약 분야도 그러니까 약사분들이 그러니까 약을 조제하다가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 예 나왔고요, 의사 예 나왔고요, 그리고 약사 나왔고요, 아까 뭐 변리사 뭐 이런 거, 회계사도 예, 나오고. 회계사도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네. 자기 자제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누구나 특수직인데 지금까지 선호해왔던 네네. 직업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음. 크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냉장고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직업 세계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크게 대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면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반복적이냐 반복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반복적인 일들은 그렇게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얼굴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은 이것도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직업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예측이 어긋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뭐 아주 세부적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좀 기준을 놓고 보면 대면이냐 아니냐, 그리고 반복이냐 아니냐, 이걸로 보면 우리 아이를 좀 가급적이면 반복적이지 않고 대면적인 일을 시키면 이게 오래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의 변화인데 또 대면할 인성도 좋아하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제가. 기술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이제 대면을 많이 하려면 아이의 인성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아니,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학원이 있다고 이제 앞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교육을 믿고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뜬구름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현존하는 그 직업 사전에 존재하는 직업의 한 65% 정도는 접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엄청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두렵게 들리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우리 인간이나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에센스가 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 시장에 나오는 이 시기를 고려해 보시면 뭐 금강산도 뭐 이렇게 한번 바뀌는 10년마다 바뀌죠. 그런 이제 이미 시기인데, 지금 아까 제가 3년 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다 대고 아까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사자가 되려면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런 교육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이제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또 이게 멘토가 되는 학생들 중에는 강남 이제 3구 출신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졌지만 특목고,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인서울 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가장 결함되어 있냐면은 자기 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변화의 시대, 우리 기성세대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지금 단언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이 친구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많은 환경의 변화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결여되어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자기 결정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품 안에서 좀 놓아줘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죠. 좀 개입을 좀 줄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일 힘든 거네. 네. 말씀 중에 제가 쿵 했던 게 뭐냐면은 신입사원 교육하는 학원이 있다는 거에 제가 좀 좌절을 느꼈는데 네.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연봉 협상을 대신해주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전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난 결과가 더 궁금해. 엄마가 더 받았을까? 이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결과가 긍정적이었나요? 채용을 하지 않았죠. 아이고.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가 이제 한둘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 소중하죠. 우리 아이 미래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근데 정말 아이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봐야 되고, 환경에 지금 경쟁하는 환경에 있으니까 다 조바심들이 나거든요. 네네. 이 조바심을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이렇게 좀 내다보는 그런 판단을 이제 좀 부모님들이 해야 될 그런 시기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면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상무님은 20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취업 시장, 취업 세계를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지켜봐 온 분이고 20년 동안 인크루트를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창업 멤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취업 세계에서 20년 동안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얘기를 이제 사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 저도 되게 조바심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막 4차 산업혁명 막 얘기만 들어도 아찔한 거예요. 괜히 아이가 코난 시대에서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뛰어다니는 거 아닌가 이거 조바심을 내고 개입을 하고 더 아이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하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럴수록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럴수록 오늘 더 방송이. 이게 아이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적응력은 부모의 간섭이 줄어들수록 더 커지거든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은 이제 간섭과 개입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부모님들이. 흙을 파먹어도 냅둬야 돼. 그건 좀 약간 그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흙까지는 좀 그렇지. 그렇게 떨어진 걸 5천 대로 주워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방송을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그 방법이 과거의 방법이었다라는 거 되게 놔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육 철학에서 그닥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무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제 방송 내용은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그냥 기초 그냥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 레시피를 이제 3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는 정말 저희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거 남의 얘기다, 뭐 몰라도 된다, 이거 뭐 어차피 위에서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가시면 정말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 권 한 권 읽어가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에 가면 강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도 그 다양한 교육 트렌드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주제나 상담을 원하시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진로 레시피였습니다.